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기대가 무색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북측이 거절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불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 사례가 나옵니다. 더 훈수정치,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총선 얘기 좀 하죠. 한국당 지도부 교체 가능성 질문 좀 드릴 텐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월이면 임기가 다하죠. 그렇죠. 뭐 통상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임기가 도래하면은 연장하곤 합니까? 글쎄요, 대개 원내대표는 5월달에 임기가 돼가지고, 예. 3월달 돼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국회를 맡는데 네. 이례적으로 사실 나경원 대표가 12월 때 잔여 임기를 하지 않고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해서 네. 1년이 됐기 때문에 임기는 왔죠. 근데 교체될 가능성이 있나요? 뭐 한국당 이러니까 잘 모르지만은 유기준 의원 같은 분은 교체하자 네. 이렇게 나오니까 의원들이 교체를 요구하면은 임기가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뭐 선거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임자가 현재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 또 출마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 경쟁을 하게 되고 사실 나경원 대표도 당시 친박으로 전향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서 됐기 때문에 예. 어떤 결과가 나오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박 의원 보시기에 12월에 경선까지 하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의원들이 박수 쳐주고 임기를 연장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선거가 있고 네. 또 원내대표는 공천심사위원회 자동적으로 의원을 추천할 수 있고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경선 들어갈 것 아닌가요?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뭐 자기 임기가 12월이면은 그때 내놓는 게 원칙이지 또 다시 재신임 받는다 하면은 별 문제고요. 네. 만약에 뭐 지금 뭐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만약에 교체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면 최근에 있었던 그 패스트트랙 그 수사 대상자들 공천 가산점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국 TF 의원들 그 표창장 상품권 준 뭐 이런 일들로 무리를 빚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교체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올까요?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때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원내대표는 대개 네. 비주류들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에 참여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친박계가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 나경원 대표도 친박계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전에 실패하고 나서 친박계로 전향해가지고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의 분포는 친박, 비박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아요. 예. 한국당이 내일 그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뭐 1차 명단이라고 하더군요. 그 안에 보니까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네. 네. 갑질 논란 일으켰던 그분이죠. 그렇죠. 그 부인과 함께 그 당번병의 갑질 논란을 일으켰고 네. 또 부정청탁 금지법 관계에는 400만 원 벌금형을 처했어요. 네, 2심까지 그랬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진행 중인데 네. 한국당으로서는 그분이 이제 마치 이 정권의 피해를 받은 분으로 희생된 분으로 부각이 일부 언론에 됐기 때문에 욕심을 냈겠죠. 그게 한국당이 지금 모색하고 있는 무당층으로의 그 확장, 중도층 흡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까지는 하지만 뭐 영향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히 보수 우파들은 네. 굉장히 문재인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네. 그걸 지금 피해의식 피해자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갑질이나 어떻게 됐든 400만 원 벌금형이 지금 현재도 재판 중에 있고 다른 혐의도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썩 좋은 카드는 아닐 거예요. 네. 역시 한국당은 부정, 비리에 대해서 아주 인자한 당이다. 그런 이미지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속칭 집토끼용일 수는 있지만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시는군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이철희 의원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또 표창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제 공교롭게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뭐라고 할까 불출마 선언 행렬이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두 분 다 저랑 법사위를 같이 하고 네. 이철희 의원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음. 그런 굉장히 유능한 의원들이었는데 조국 사태를 넘으면서 어떻게 됐든 불출마 선언하게 되니까 네.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영원히 정치권은 떠나지 않을 거고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보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에는 자극제가 되겠죠. 자극으로서의 순기능이 클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은 인재를 잃는 그런 뭐라 할까 손해가 클까요? 뭐 두 측면이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충격은 있지만은 저는 더 자극제 클 것이다.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자극이 된다면은 비슷한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나올 보시는 가능성도 있고 네. 개혁 공천에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 두 분이 다 얘기했지만은 20, 30대가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어려운 네.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우리나라 청년들 아니에요? 굉장히 갈등과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데 네.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우리는 못 산다 이런 절망감이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필드를 만들어주고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뭐 당 지도부에서 강하게 설득하면 번복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일각에선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렇게까지 두 분이 때묻지 않은 정치인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자기들은 설사 다음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청와대에서 또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좋은 카드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는 안 나올 것이다. 나올 수가 없죠. 네. 대한신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열 분이 이제 현역 의원 10분이잖아요. 네. 지금 손학규 대표의 그 바른미래당이 이제 곧 이제 뭐 탈당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네 분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딱 이제 입장 정리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나면 손 대표 측과 대한신당이 뭔가 모색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한 계산으로 지금 나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바른신당 의원들에게 평화당도 있고 네. 바른미래당도 있고 우리가 잘 나가자 뭉쳐서 그리고 개혁의 방점을 찍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지금은 서로 절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뭐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바른신당이나 다른 당들도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모든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다가 1, 2월 달에 진정한 개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즉 절실하니까 네. 지금은 모두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지만은 이제 더 어려워지면은 예. 나는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네. 또 추대합시다. 이런 결정이 스스로 나와야지 지금 뭐 합종연행식으로 만나가지고 과거 정치를 하면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손학규도 잊어먹자. 저는 그런 당분간은 얘기를- 이제 먹자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하는지 잠시 듣고 예. 관련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네. 조국 정국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차 당대표 정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이해찬 당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이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11번째 기자간담회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신 강한웅 여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이번 검찰개혁 사건과 관련해서 당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려를 전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유념하여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임무라지만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도 처음 보았고 우리도 야당을 했지만 그래도 민생과 개혁은 협조를 했었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정일관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현재 대통령님이 상중이신데 폐륜적인 만화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걸 돌려본다라든가 하는 행위는 이제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총선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총선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기획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번 주 중에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인재병입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인데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서 준비된 정책과 인물로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며 여러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주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욱 매진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 있으신 발언을 언론인께서 들으셨고요. 손을 드시고 기자 문답 내용은 밝혀주시고 이후에 정리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뭐 함께 들으셨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조국 정국에 대한 입장 표명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매우 송구하다. 이 정도 입장이면 야당이 요구한 사과 표명 뭐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까? 뭐 충분하지 않지만은 조금 만시치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네.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박탈감, 네. 좌절감을 느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정도면 되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보시는군요. 뭐 충분치는 않지만. 충분치는 않지만 예. 뭐 사과는 했다. 예. 네. 그리고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겠다는 이제 이른바 이제 총선 예. 전략인데 이 부분은 뭐 새로운 건 없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죠. 정당이라면 해야 되는 예. 것 같고 뭐 내일 한국당의 인재 영입 뭐 1차 명단 발표와 맞물려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국회 연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역시 이해찬 대표답게 네. 전공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네. 모친 소천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면서도 네. 정쟁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전공법으로 나경원 대표의 대표 연설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뭐 바른 소리 그런 옳은 소리, 옳은 소리, 얘기를 예. 했죠. 인연극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탁 야당을 공격하고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제 뭐 사실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옳은 소리 가족이라는 한국당의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그 상중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 전에 만들어서 공개했다가 이제 논란 중에 또 마침 문 대통령 그 모친 상까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당은 지금 해당 동영상을 일단은 비공개로 해놨더군요. 예, 그건 제가 볼 때 네. 옳은 소리가 아니라 틀린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금도를 한 게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상중이니까 물론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네, 국가 원수를 그렇게 벌가벗겨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아마 금도를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우려해서 스탑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상이 끝난 뒤에도 재공개는 안 할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거 하면은 역풍 맞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는데도 지지도가 황교안 대표와 네, 한국당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이러한 것을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지나치다. 네. 그런 표현입니다. 네. 지금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또 마지막 예산 정국입니다. 뭐 이게 뭐 다른 현안에 가려서 예산은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예산 얘기를 좀 여쭤보죠.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지킬 때보다 안 지킬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합의가 안 되고 네. 처리가 안 되면은 정부안 그대로 확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막바지에 지금은 뭐 얘기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은 네. 막바지에는 이제 합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정기일을 지킨 날은 썩 드물고 네, 2014년인가요? 그때 예. 한번 지켰던 것 같은데. 그리고 되게 안 지키더라도 예. 관계없이 합의 처리될 것이다. 그 난항은 있지만은 결국 합의 처리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합의 처리는 될 것으로 보시는군요. 예. 예산안 관련해서 뭐 여러 쟁점이 있을 겁니다. 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100대 문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한국당이 깎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예산 중에 5.18 진상규명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5.18
네.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법사위에서 이제 가까스로 지난주에 통과를 시켜놨는데 네. 그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5.18 진상조사위원을 합당한 분들을 추천하지 않아서 네. 그 세 분 중 한국당 추천위원 세 분 중 두 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은 여의도에서 한국당은 그 중에 한 분은 꼭 추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거가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100대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예산은 완전 삭감을 해버렸어요. 네. 한 그리고 7억 원 삭감했다고. 예, 목포의 해경 정비창 또 아시아 문화전당 이 광주에 이런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 5.18 예산을 삭감하면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전국 전체적으로 예. 특히 수도권에서는 한국당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잘 해결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을 제대로 해주라. 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5.18 당시 예. 이 보안사에서 생산한 사진첩 13권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공개하도록 촉구를 했고 지금 아직 국방부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도 기무사에서 가지고 있다 하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내일 특별법이 무사히 통과되면은 예. 제가 국방부 장관에게 그러한 사진첩 13권과 함께 이건 확인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장관도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네. 함께 비디오 테이프 음. 여부를 물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논리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올해 가동이 안 돼서 돈 쓸 일이 없었다. 그러니 내년 예산도 깎자 이러는 건데 지금 박 의원께서는 그것 자체가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분을 추천을 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밝혀줘야 될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적 비난은 굉장히 많을 거다. 네. 자,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농업 예산 얘기가 자주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계무역기구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잖아요. 정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농민들도 그렇고 농어민 단체에서 농어촌 예산, 농업 예산을 좀 확장해라. 뭐 GDP 한 4% 수준까지 올리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어느 정도나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농해수 위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또 농업 예산은 줄었습니다. 아,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줄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지금 WTO에서 우리가 개도국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예. 하고 부총리가 얘기한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역 분쟁이 많은데 네. 미국의 압력에 의거해서 우리는 어차피 수출을 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을 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농어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한중 FTA를 체결할 때 우리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산업계로부터 즉 기업으로부터 매년 1천억씩을 객출 받아가지고 1조를 조성해서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예. 약속해놓고 지금 한 700여 억 정도 거두고 최순실 사태가 났으니까 못 걷는다 네. 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 약속은 그러면 안 지킨 거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렇죠. 약속인가요? 박근혜 네. 정부에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개도국 포기를 했지만은 정부에서 농어촌을 도와주겠다, 네. 살릴 수 있게끔 보조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농촌 농민들이 믿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만은 식량도 안 봅니다. 네.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을 포기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리고 WTO 아니 한중 FTA 때 약속한 네. 그런 1조의 조성은 물론 국가 재정으로 농어촌에 대한 충분한 네. 보상 대책 및 발전 대책이 나와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 하는 것을 네. 강조합니다. 이게 뭐 이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당장 반영해야 하는 그런 시급성은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장에 반영이 돼야죠. 그러면은 증액 요구를 이번 예산 심의할 당연히 때 해야죠. 해야 된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는 네. 개도국 포기를 하면은 내년부터 이제 준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루 아침에 농어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증액 조치가 있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보죠. 금강산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 남북 실무회담 하자고 우리 정부가 제안했더니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두 서면으로 하고 우리가 실무협상 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먼저 네. 북미 실무회담이 성공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금강산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네. 금강산 관광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겠다. 오히려 확장하겠다 이런 뜻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산, 갈마, 마식령 네. 여기하고 금강산하고 연계해서 관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금강산 관광 시설이 10년이 넘었고 네. 과거에 자기들이 한 것은 자기들 땅 금강산에서 자기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네. 모든 시설과 사업은 다 우리가 하고 인건비만 받은 거 아니냐.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을 바꾸겠다는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시설도 이러한 운영도 이러한 인력도 자기들이 제공하고 한국은 단지 관광 여행사 역할만 해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러한 명분을 쌓아가는 길이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이번에는 뭐 최선희, 김영철, 김계관, 최영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강한 메시지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경제 지원이 실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데 결국 이 백두산, 평양, 네. 노양산은 중국 측으로부터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지만은 네. 원산, 이 금강산 이쪽은 우리 한국에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SOC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입지적으로도 안 되니까 저는 인내하고 잘 풀어가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북미 실무회담이 잘 돼야만이 모든 게 풀린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지속적으로 박 의원께서 북미 관계가 풀리면은 남북 관계도 같이 풀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 부분 동의를 공감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번 금강산 사업 같은 경우에 북한의 입장이 혹시라도 현대아산이 갖고 있던 그 50년 독점 사업권을 이미 2011년인가 2012년에 무효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도 몰수 처분을 한 겁니다. 예, 사실상 그렇게 돼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이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호의적인 또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건 북한이 미국의 금강산 관광 사업의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은 아닌가? 미국이 그렇게 직접 투자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라고 하더라도 예. 북미 간의 합의가 되면은 투자나 네. 경제 협력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층에서는 예. 왜 아무 말 못하느냐, 음. 왜 당하고 있느냐 네. 이런 얘기는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북한의 저러한 신경질적인 얘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 없어요. 네. 과거에 불바다 만든다. 불바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북한은 적대적 그러한 관계이면서도 통일의 대상이고 협상의 대상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형님으로서 그러한 것을 수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은 반드시 좋아지고 그러한 경제 협력이나 투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해줘야만이 ADB나 뭐 월드뱅크나 세계 다른 나라 기업인들이 투자하지 한국이 투자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 기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낮다고 보시는군요. 예, 네. 예. 그러자 또 한국을 형님이라고 했다고 또 북한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형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여유를 갖자 이거죠. 요즘에 이제 북한으로부터도 욕을 먹으시니까. 그럼 제가 그 이제 선미 후북하자. 네. 때로는 선북 후북하자. 선미 후. 선북도 하자.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용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뭐 한번 붙자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